뜨거운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군사 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하는 데 통일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북한의 최근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애초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상을 감안해서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중단이 아니고 보류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입장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미국의 어떻게 의중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사건건 미국이 안 된다면 다 안 된 거잖아요.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제라도 북한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문정인 특보가 오늘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식량과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그 개별 관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세 개가 있다라고 문특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 또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강하게 맞서는 강경 대응,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좀 살펴보죠. 자동차 동호회 관련 확진자들이 이 야외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네.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 이 궁금증이 좀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역당국이 얘기해왔던 밀집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만 감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길 조심하라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외에서 감염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요. 이 확진된 4명, 이 사람들이 지난 8일에 한 음식점에서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음식점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것으로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8일에 모여서 감염이 됐다면 12일에 첫 증상이 나타난 뒤에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접촉 감염, 이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나 다행히도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두 척에서 하역 작업을 했던 항우노조원 124명 전원 음성 판정받았습니다. 네, 부산 항운노조원 124명이 3일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은 124명은 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2주간 다음 달 6일까지 거주지 등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관계자 말 들어보면 잠복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열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요.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 선박 선원이 무단으로 하선해서 다른 러시아 선박 선원과 접촉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항만 보안기관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느슨한 감시 체계였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재발 방지 체계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상당히 걱정했습니다만 좀 다행스러운 결과였다고 보고요. 정부가 프로스포츠 경기의 간중 입장 허용 여부 등 관련 지침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확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홍구장 수용 규모의 20에서 25%의 관중만 입장하도록 하고 또 코로나19 추이를 살펴서 단계적으로 입장 인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봐야겠죠. 이미 프로야구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관중 입장했을 때 대책을 수립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온라인 예매로만 입장권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판매하면은 마주해야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관중석으로 통하는 전출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또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단들은 경기장 안전요원을 통해서 입장객에게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요.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응원의 자제를 비롯해서 이 프로야구 구장에 가면 여러 가지 뭐 즐길 게 많지 않습니까? 예.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컵에 캔맥주도 따라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잠정 중단할 예정입니다. 근데 25%만 바뀌었다고 하면 굉장히 떨어져서 앉아서 그 경기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 야외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사찰 잠행을 이어갔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는데 여전히 대립하고 있죠, 여야는? 네, 뭐 진전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소한 3차 추경 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상황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국회는 멈춰서 안 된다. 책임 있게 국회를 가동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 선출하거나 아니면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나머지 그러니까 5개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11대 7로 했을 때요. 아니면은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 뭐 이 3개 정도로 시나리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배진경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원장만 선택해서는 추경 통과하기 어려울 텐데. 네, 그래서 관련 상임위까지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의장은 뭐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박 의장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이걸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야의 추가 협상은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번에 한번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내일 결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는 한동훈 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내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요.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겠다는 건데요. 이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거든요. 예. 다만 법무부 감찰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걸 따른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법무부가 현재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서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 안태근 법무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시죠? 여기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한 사례는 있는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직접 감찰, 단독을 하는 사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에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인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한다고 하면 검찰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총장의 반발이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검찰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이 총장의 그 전문 자문단 소집 결정 이걸 좀 애둘러 비판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기술을 부리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 현정, 그러니까 사견이나 사도를 깨어버리고 정도를 나타내는 정신을 말하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뭐 관련해서 입장은 좀 내놨는데요. 이 편향되지 않은 공정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할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봅시다. 건물 입구를 막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8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28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에 또 상처를 입힌 혐의, 폭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B씨가 차를 빼려고 나왔더니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빼달라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몇 살이냐? 이렇게 폭언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당시 A씨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가 B씨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B씨 옆에는 함께 출근하려고 나선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려 나온 5살, 2살 아이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씨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도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어둔 적이 있어서 일부러 아내를 통해 연락했는데도 아내에게도 욕설을 계속했다. 또 눈앞에서 아빠가 맞는 것을 본 5살 아이는 충격에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 5살 아이가 아빠가 맞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네.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잘못이면 법적으로 처벌받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년 전 가수 조영남 씨의 미술 작품 대작 논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한 끝에 오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것을 사기로 봐야 할지 창작이라고 봐야 할지 그간 미술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입장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남 씨 연결합니다. 조영남 씨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남입니다. 예. 네. 저도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네. 각종 방송에 가서 평론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5년이나 됐네요. 그랬어요. 예. 그 5년 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고생했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받은 게 많아서 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받은 걸로 퉁치고 있었어요. 어떤 걸 받았단 말씀이세요? 제가 가수로 대접받은 거, 아하. 화가로 대접받은 거 예. 그런 것들을 다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냥 내가 퉁치자. 예. 그래서 퉁쳐서 하나도 그 부담을 고생을 안 예. 했다고. 근데 이게 고생이라고. 예.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 예. 이게 예. 뒤집혀져가지고 대법원 예. 판결할 때 마음을 좀 졸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올지? 저는 제가 이 미술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게 전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하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안 가지고 예. 기다렸었어요. 이런 류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에요. 어허. 세계 미술계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럼 어쨌든 판결의 의의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크죠.
예. 미술사 쪽으로. 미술사 쪽으로.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사법자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아무래도 판사들이 이 미술에 관해서는 또 문외한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미술에 있어서 창작 행위를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거 법이라는 건 다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러나 전례상 이 보통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술을 사법으로 이게 규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 같고요. 아주 예. 좋은 샘플이 되졌으니까. 예. 예. 5년 동안 여러 가지 가수 활동도 좀 어려웠을 테고요. 전혀 못했죠. 전혀 못 하셨습니까? 예.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계셨어요? 그건 집에서만 혼자 했고. 예. 그것까지는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가수 활동도 할 수 없고 외출 같은 것도 조금 어려웠겠습니다. 외출이야 자연스럽겠죠. 그럼 괜찮았습니까? 예. 그럼요. 그럼 집에서 작품 활동하셨고. 예. 작품 활동은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등산, 운동, 이런 거, 낚시 이런 거보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그거였으니까 그냥 계속 한 거죠. 예. 집에서 작품 활동할 때는 계속 조수 쓰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하셨어요? 그 후에는 조수 쓸 필요가 없었죠. 전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시가 또 다 스탑됐으니까. 예, 전시 바쁠 때 조수 썼었죠.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다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조수를 쓰면서 활동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바빠지면 그럴 거예요. 예. 가수 활동은 어떻습니까? 가수 활동을 가수 음악계에서 저를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하는 거고. 예. 제가 저 안 불러주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해야죠. 근데 무죄 판결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같아선 연락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전화 많이 오는 거 보니까 그런 기운이 좀 있네요.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 예능 활동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TV에서. 그렇죠. 예. 그 조영남 씨의 밝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팬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 그럴까요? 예. 아이고,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5년 동안 긴 재판이 이제 끝났는데 재판 중에 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예. 방송도 못하고. 그래서 또, 재판하다가, 사람들이 미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제가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이라는 두꺼운 미술 책자를 냈었는데, 너무 그 책은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다시 쉽게 쓰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쉽게 책을 또 하나 썼죠. 언제 출간됩니까? 내일 모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판 결과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결과에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써놓았는데 출판사에서 언제 낼 거라고 상의해서 저는 재판 끝난 다음에 내는 게 좋겠냐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내일 모레 좀 나온대요. 예. 재판 결과를 본인은 예상을 하셨을 텐데 무죄일 경우 어떻게 유죄일 경우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었었어요?
경우 저는 감옥 갈 준비를 다 해놨었고 예. 감옥 가야 더 유명해진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서 예. 친구들이 예. 감옥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뭐 심각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더군요. 예. 무죄를 예상하고 계셨군요. 그렇죠. 예. 무죄라고 어느 정도. 예. 무죄라고 연락 받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덤덤했어요. 중간에 유죄 났다가 무죄 났을 때 기쁨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예. 지금 조영남 씨 그렸던 그림들이 이제 대부분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아닙니까? 제가 화투 그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아니고 예. 화랑에서 30% 정도. 예. 70%는 화투 아니고. 아하. 근데 보통 30% 미만이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일 텐데. 제일 유명하고 많이 팔린 게 화투죠. 그 그림 작품을 하시면서 왜 화투를 소재로 해서 그릴 생각을 하셨을까 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앤디 워홀이라는 이 시대의 최고의 팝 아티스트가 예. 코카콜라병 수프 깡통 그런 거를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성공하는 거 보고 저도 흉내를 내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화투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예. 화투를 그리면 사람들이 분명히 쳐다볼 것이다 웃으면서. 그 계산이 맞아 들어갔죠. 예.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예. 사람은 조영남 씨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재판부에서도 예. 화투를 소재로 삼은 것에 참신함, 창의성, 특이함, 그렇죠. 신선함 이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렇죠. 참신함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재판에서 유죄, 무죄, 다시 최종 무죄 이런 우여곡절 겪었으니까 앞으로 네. 그림 그리시면 그림값이 조금 더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희망사항이에요. 또 제가 책을 하나 더 썼어요. 예. 원래 제가 이 시인 이상에 대한 매니아거든요. 예. 광팬이라서 시인의 이상에 대한 시 해설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히 이상을 부각시키자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상에 대한 책을 하나 더 썼어요. 그래서 그 미술책 다음에 이어서 나오실 거예요. 재능이 먼 거 다 남겼고. 예. 재능이 참 다양하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동안 마음 졸이면서 또 조영남 씨 응원했던 팬들, 그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저를 가짜 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전시장에 와셔서 진짜 가짜인지 진짜 그림을 그린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저를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줘서 그게 다 여러분들인 걸로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바이고, 대법관님들 비롯해가지고 법관님들하고 검사님들도 저를 그렇게 감싸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가수 조영남 씨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